예, 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허쉬입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비트코인 엄청난 상승 시그널 나왔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요즘 코인 관련 영상들 보면 볼 게 없죠. 대부분 뭐 과거 사이클이 이랬으니까 이번에도 이럴 거다. 혹은 뭐 고래들이 매집하고 있으니까 뭐 오를 거다. 뭐 이런 내용들. 뭐 그런 내용들밖에 없어요. 그죠? 뭐 과거 패턴이나 뭐 차트 줄 그어가면서 이렇게 될 겁니다. 저렇게 될 겁니다. 근거 없는 예측들밖에 없어요. 예. 근데 신규 투자자들 있죠. 그런 분들은 그런 영상을 또 좋아하거든요. 그냥 뭐 근거 없이 옛날에 이랬으니까 이번에도 이럴 겁니다 하면서 막 희망회로 돌리는 그런 영상들을 또 좋아해요. 근데 제가 올리는 영상들은요, 그런 영상들이 아니거든요. 예. 제가 올리는 정보들은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좀 파악할 수 있고요.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업데이트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집중해서 안 보고 뭔가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어렵고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목만 보고 들어와서 아, 얘 뭔 말하는 거야. 5분도 집중 못하고 야, 얘 헛소리하고 있네. 나가고 이런 분들은요. 제가 올리는 정보를 봐도 이게 호재인지 악재인지 이게 뭐가 좋은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나가시면 되고요. 진짜 본인이 좀 공부하면서 투자를 좀 똑바로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구독을 하시고 영상을 계속 보세요. 영상 한 번만 보지 마시고 이해 안 되시면 두 번, 세 번 보시고 그게 반복되고 꾸준하게 시청을 하시다 보면 귀가 열릴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요, 유튜브 시작한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구독자분들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어찌됐든 조금 충성도 있는 시청자분들은 되게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영상을 자주 안 올려가지고 불만인 사람들은 있지만 제가 드리는 정보나 관점이 틀려서 불만이신 분들은 없어요. 대부분 제가 공유했던 그런 관점들은 잘 맞아 떨어졌고 그래서 제 영상만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늦기 전에 빨리 구독을 하시고 제 영상을 열심히 시청을 하셔라. 왜냐, 내년까지 우리는 아직도 시간이 좀 있으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건 언제 엑시트를 할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때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시청을 하시다 보면 그 고점이 오기 전에 어느 정도 귀가 열리고 본인이 이제 나름의 투자 철학이 생길 거다. 요렇게 저는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구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자, 그러면 오늘 영상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2월 27일 날 요런 기사가 나왔어요. 스트라이브가 비트코인 채권 ETF 신청서를 SEC에다가 제출했다. 이게 사람들은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뭐 ETF 이것저것 신청하던데 그 중에 뭐 하나겠지. 스트라이브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뭐 얘들이 뭐 신청했다네 이러고 넘어갈 내용일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엄청난 호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먼저 이 비트코인 채권 ETF가 뭐냐면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처럼 요렇게 기업 재무 전략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해가지고 막 요렇게 하는 기업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자, 왜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2020년부터 그런 전략을 취했는데 요때부터 지금까지 한 270억 달러 이상의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가가 220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예. 미국 기업들 중에 좀 큰 기업들 중에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가장 큰 성장을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얘들이 뭘 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채권 발행해서 비트코인 사는 거,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 올라가면 여기 주식도 같이 올라가는 거, 요거밖에 없는데도 이만큼 성장을 했다. 그래서 세계 각 기업들은 이런 비슷한 전략을 취하는 기업들이 많이 조금 생기고 있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 560억 달러 정도의 규모의 비트코인을 각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다. 이런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스트라이브가 신청한 이 ETF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업들에게 비트코인 매수를 목적으로 채권이나 주식을
발행하도록 간접적인 동기부여를 해줄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리고 두 번째, 투자자들에게는 비트코인 생태계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뭐 메타플래닛이나 뭐 마이크로스트래티지나 뭐 이런 기업들이 채권 발행해가지고 자금 조달한다라고 해서 개인들이 쉽게 이 채권을 구매하고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ETF가 딱 나오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 쉽게 조금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나온다. 자, 일단 요까지 정리를 좀 해두고요. 최근에 나온 두 가지 소식을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나스닥 100에 편입이 됐어요. 이거 나스닥 100에 편입이 되니까 지수 추종 ETF들은 나스닥에 편입된 마이크로스트래티지에 어느 정도 비중을 매수해야 되고, 그죠? 주식을 사야 되고, 그러면 이제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가가 올라갈 거고, 비트코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 요런 식으로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근데 단순히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이제 주주총회를 소집했고, 그리고 SEC에다가 기존 주식 발행량을 3억 3천만 주에서 103억 3천만 주로 늘리겠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자, 이것도 왜 의미가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나스닥 100에 편입된 게 어떤 의미가 있냐. 자, 비트코인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미국 주식만 투자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관심도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고 하락하는 걸 눈으로 보게 된다. 왜냐?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나스닥 100에 편입이 됐으니까. 나스닥 100이라는 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종목이에요. 그죠? 나스닥 100이 뭐 미국의 이제 상위 기술주들 100개를 모아놓은 거니까. 근데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여기에 편입이 됐으니까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게 이 나스닥 100 지수가 오르고 내리는데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스닥 100에 편입되어 있는 다른 주식들은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마이크로스트래티지 혼자 막 올라가는 그런 상황도 나중에는 보일 거예요. 그러면 비트코인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간접적으로 그 변동성을 체감하게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 관심이 증가한다라는 얘기예요. 거의 강제적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뭐 이제 나스닥 100 지수 추종 펀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ETF나 펀드 이런 거에 투자해놨던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본인의 이제 투자 금액이 뭐 올라가고 내려가는 걸 보는데 여기서 뭐가 잘해줬냐 볼 거 아니에요.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고 주가는 떨어졌어요. 미국 주식은. 그러니까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걸 방어를 좀 해줬네. 이런 걸 피부로 딱 느끼게 된다고요. 예.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비트코인이 오르고 내리는 걸 이제는 알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요렇게 자 보시면 되고요. 자, 플러스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식을 요게 지금 당장 뭐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식을 103억 개로 늘린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예, 지금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주식 발행 한도는 3억 3천 개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발행된 주식이 2억 개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억 개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추가적으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게. 근데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3년 동안 420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매수하겠다고 지금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리 이걸 발행 한도를 늘리겠다는 거예요. 예. 103억 3천만 주로 추가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주식 수를 늘려놓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앞으로 그냥 자금 조달을 하려면 주식을 계속 발행을 해야 되니까 미리 그렇게 총 발행량을 늘려놓겠다 이런 발표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주주들의 동의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딱 중요해요. 자, 트럼프가 비트코인 컨퍼런스 그리고 대선 공약으로 어떤 걸 걸었어요?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 중심지로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남아있는 모든 비트코인을 미국에서 채굴할 수 있도록 장려하겠다 이런 공약을 발표를 했어요. 예. 근데 최근에 비트코인 채권 ETF를 신청한 스트라이브의 설립자가 누구냐? 비벡 라마스와미예요. 이 비벡 라마스와미가 누구냐?
트럼프의 강력한 지지를 지금 받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하고 같이 정부 효율 부서의 공동 수장을 맡은 인물이에요. 예. 그러면 이 비백 라마스와미가 독단적으로 그냥 뜬금없이 ETF를 신청을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트럼프 정부와 뭔가 이렇게 계획을 만들어 놨겠죠. 그러니까 이 스트라이브에서 이런 ETF를 신청을 했겠죠. 이건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예. 뭐 근거는 없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비트코인 채권 ETF가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올지 생각을 해보면, 자, 첫 번째는요, 수많은 기업들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그런 전략을 모방해서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줄 거예요. 첫 번째는. 자, 그리고, 자, 근데 중요한 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이미 지금 이렇게 해서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른 기업들이 이걸 모방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걸 관심을 가질까? 저는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이미 선구자 자리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클 세일러의 강력한 리더십과 투자 철학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식을 좋아하고 사는 거고 채권을 사는 건데, 지금 다른 기업들이 이걸 똑같이 모방한다고 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그쪽으로 쏠리냐? 저는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략의 차별화가 필요한데 어떤 식으로 필요하냐? 단순히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게 아니라 기업의 가치와 비트코인의 상승을 긴밀하게 연동시키는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요, 온리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 주식이 올라가는 건데, 앞으로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암호화폐 산업과 관련된 그런 프로젝트들을 시행을 해야 되고, 아니면 뭐 대형 채굴장들이 있죠. 뭐 마라톤 홀딩스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기업들이 이제 주목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단순한 비트코인 매수만 하는 게 아니라 혁신적인 금융상품이나 비트코인 생태계에 기여하는 차별화된 접근 방식이 앞으로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업들한테. 자, 그래서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반 산업은 지금까지 자금 조달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이제 은행이나 이런 금융기관들을 완전히 차단을 해버렸다고. 그러니까 뭐 이제 신규 프로젝트나 이런 거를 할 때요, 자금 조달하기가 암호화폐 기업들은 엄청나게 힘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ETF가 딱 나오게 되면 자금 조달이 쉽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한테 관련 기업의 암호화폐 관련 기업의 채권을 직접적으로 투자하지 않아도 ETF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고요. 요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트럼프의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책과 이런 ETF가 결합이 되면 암호화폐 산업의 엄청난 발전을 할 수 있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결론을 정리해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나스닥 100에 편입되면서 비트코인과 주식시장이 연결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비트코인에 관심이 없더라도 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비트코인이나 이런 암호화폐 시장을 알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제도적 금융시장에 비트코인이 딱 자리를 잡으면서 신뢰감이 강화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스트라이브의 비트코인 채권 ETF가 암호화폐 기업들에게 중요한 자금 조달 수단이 되어가지고 신생 기업들과 최고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의 암호화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이 지켜지면 글로벌 암호화폐 중심지로 미국이 자리 잡을 가능성이 또 커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 세 가지를 종합을 해보자고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전략, 스트라이브의 비트코인 채권 ETF, 트럼프의 암호화폐 친화적인 공약, 이것들이 독립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요, 암호화폐 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커지는 거예요. 자,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했다. 그러면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가도 같이 상승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사람들이, 미국 주식에만 투자하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보일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스트라이브 ETF, 비트코인 채권 ETF가 딱 요렇게 승인이 나게 되면 채굴 기업과 암호화폐 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할 수 있게 되고, 비트코인 생태계가 엄청나게 다시 또 확장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트럼프의 정책, 암호화폐 산업 육성과 우호적인 규제가 딱 나오게 되면 글로벌 암호화폐 중심지로 전환이 딱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가 결합이 되면 암호화폐 산업은 이제 엄청난 성장을 할 수 있다. 요렇게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연찮게 요렇게 딱딱딱딱 아구가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건 지금 트럼프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요런 계획들이 하나하나씩 시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요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영상에서는 이제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나 뭐 이런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을 방해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이나 이 은행들한테 암호화폐 기업들 금융 서비스 해주지 마, 이렇게 차단했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트럼프는 앞으로 그런 것들을 내년에 하나하나씩 풀어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플러스 오늘 말씀드린 건 이제 신규 투자자들의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그리고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신규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채굴 기업들이 이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요런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런 호재 하나하나들을 보면서 아 그냥 뭐 이건 뭐 뜨뜻미지근한 호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산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지금 기사화가 됐다라고 해서 당장에 비트코인이 상승합니다, 이런 내용을 저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용을 보고 제목만 보고 사람들은 내일 뭐 당장에 비트코인 상승 안 하고 만약에 조정받게 되면 사람들은 또 훨씬 더 엄청난 호재 떴다더니 가격 하락하고 있네, 에이 틀렸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고요. 내년에 비트코인이 한 번 더 큰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를 보는 거예요. 암호화폐 산업이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부터 침체되는 게 아니라 내년에 더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기반들이 갖춰지고 있는 걸 파악하면서 우리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투자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